안녕하세요. 자립식입니다. 네, 자립생활을 위한 유용한 지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벤트 이후로 이제 새로 준비한 코너, 사실은 새로 준비한 코너는 아니고 그전에도 양반장이 준비한 코너였는데 복지 정보들, 정책 정보들 다루는 시간입니다. 댓글로 연말정산이나 장애인 공제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어서 저희가 장애인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장애인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제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거. 네네. 일단 장애인 소득세 공제에 앞서서 기본 공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같네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소득이 잡히면은 6%에서 많게는 40%까지 세금을 내야 해요. 노무입니다. 그렇죠. 근로소득. 네. 그래서 기본 공제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배우자, 부양 가족까지 좀 속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이 한 사람당 연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일한 만큼 소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만 원 이하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면 안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가족 안에서도 추가로 또 된다는 그 얘기죠.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60세 이상 60세 이상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및 자녀분들 20세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형제나 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고, 위탁 아동이나 수급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조금 더 알아보시면 되겠고, 오늘 주제는 이제 장애인이니까 그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같이 좀 더 깊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공제는 그 부양가족, 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만 없다고만 했는데 얼마인지 말씀을 안 드려서 소득 금액에서 장애인 한 명당 연 200만 원이 추가가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이잖아요. 이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5월달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브레이크 뭐 있었어요? 이거요? 5월이라고 말한 거였어요. 국세청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찾기 또 힘들어 하실 테니까 국세청 안에서도 국세상담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보고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그러면 세법,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 이렇게 많은 것들이 쭉 있어요. 30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유자, 자녀, 뭐 형제, 자매 쭉 있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공제 항목이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양반장이 낭낭한 목소리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답은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이 부분은 말이 너무 막 제21조 1항 이러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어린 영유아 친구들은 장애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의심 같은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 다니더라도 이제 이 발달재활 서비스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장애 등록은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아마 이제 해당이 될 테고, 그거 외에는 장애인 등록증이 다 있겠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고 1번, 2번 말고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까지? 200만 원. 그렇게. 그리고 중복도 된다.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상위자, 고엽자 환자 같은 경우에 월남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들, 암 환자, 치매 환자, 뭐 건강보험 산내 특례자, 이렇게 산정 특례자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무조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있어야 된다. 장애인 증명서 어디서 받습니까? 장애인 증명서는 의사분한테 직접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치료목으로 언제까지 받고 있고 의사분의 서명이라든지 날인이 무조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이렇게 이제 설명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을 때 CCB비도 많고 좀 억울하다 하는 사례들도 있고 네, 잘 모르시면 당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납세자 연맹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또 보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또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요 다음 편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장애인 소득세 공제해서 연 200만 원 추가 공제되는 것도 알고 나이 제한 없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궁금하신 점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궁금했던 점도 좀 같이 적어 놓으셨어가지고 같이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연도 중 사망 시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돼요.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인 형 25세와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복지를 한 지가 23년이 됐고 장애인 복지만 했는데도 저 형제가 장애인인데 지금 46세거든요. 제 동생이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근데 이걸 빼먹었어요, 저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까먹을 수 있고 돈을 보기를 돌처럼 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정정인가 뭔가를 하면 된다고요? 최근 5년 이내에 신고 가능한 경정 청구라는 게 생겨서요. 지금 21년도이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신고하지 못한 거는 신고해서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좀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 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증명서에 대한 또 질문이 있네요. 네, 마지막인데요.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장애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회사를 좀 이직하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세금 모의 계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갖고 그냥 테스트를 해봐도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다들 아시죠? 이게 클릭해야 되는 게 많아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음에 홈택스 들어가시면 위에 떠 있었었죠. 그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맨 앞에 이제 팝업 창으로 뜨게 되고 자주 찾는 메뉴에 세금 모의 계산 여기를 누르시면 된대요. 누르시면 세금 모의 계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연말정산 자동 계산이 있군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20년까지 자동 계산이 있으니까 2020년 거 대략적으로 자기 것들은 이제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 그것만 해볼 거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만 일단은 소득을 총 급여를 3천만 원 정도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액이 1,875만 원. 그 다음에 결정세액이 86만 2천 원. 이만큼을 내야 하네요. 86만 2,500원이네요. 86만 2,500원은 세액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세.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환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근로소득 금액 이렇게 등등등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되는데 인적공제 아까 양반장이 소개했던 내용들 다 여기 있는 거죠.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렇게 등등 다 설명이 또 나와요. 누르면 기본공제가 뭐고 저희가 뭐다, 추가공제가 뭐다 이렇게 여기 수정을 눌러야 되는구나. 수정을 다 누르겠습니다. 인적공제 안에 자, 본인 기본공제가 150 됐어요 이미. 배우자가 있으면 더 되죠. 더 되죠. 얘 눌러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얘 누르고 이 배우자는 근데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하니까 아니면 근로소득세 500만 원 이하라고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자녀 입양자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직계존속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65세 뭐 이렇게 막 되셨다. 네. 한 명 눌러본다 이거죠. 네. 장애인 공제, 자 이게 밑에 있어요. 밑에 추가 공제 안에. 네. 그래서 경로 우대자 공제도 있고 70세 이상이면서 한 명 누르고 그러면 네. 장애인이시면 또 한 명 누르고 네. 아니면 형제가 있었으면 또 두 명을 네. 누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 눌러보시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그래 보면 기본 공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50만 원이 됐죠. 네. 네. 기본 자기 거, 네. 그다음에 배우자, 네. 그러면 300이니까 그다음에 할아버지 경로 우대랑 장애인 공제 누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추가 공제가 장애인 공제가 200만 원이 됐고 네. 경로 우대 공제가 100만 원이 또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애인 소득 공제 아니죠. 정확하게 장애인 뭐였죠? 소득세 공제입니다. 네, 장애인 소득세 공제 네. 양반장이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